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으시죠? 네.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모의고사는 잘 치셨어요? 네? 뭐 공부만 공부하는가 봐요 요즘에. 공부 성적이 뭐 공부하고 조교사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성적이? 공부는 공부 많이 하는가 봐요 요즘에. 뭐라도 하세요. 조교사 뭘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하면 돼. 그죠? 그럼 뭐 서로서로 보태주겠지 뭐. 자, 오늘 이제 뭐 다들 뭐 어디 갔어요? 휴가 갔어요 지금? 또? 벌써부터? 한 이쯤 되면 한 7월달쯤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바뀌어요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압박이 밀려오면서 조금 이제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 틀려. 그래. 수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고 싶어도 못해. 이 이후부터는 수업에.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이래 이제 뭐 집에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겠다 하고 집에 간 사람 있죠? 못 돌아옵니다. 난 정리 다 되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못 돌아와요 절대. 진짜 못 돌아옵니다. 가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정리가. 같이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데 혼자서 해가지고 정리가 되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합격생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학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들으라는 거 듣고 막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합격자 모임들이 다 있어요. 합격자 모임 때. 자, 그래서 하여튼 집에 가신 분들 빨리 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집에서 듣지 말고. 자, 하여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이 6과목을 딱 합격할 만큼만 딱 공부를 하시면 돼요. 더 이상도 할 필요도 없다. 8점, 9점 뭐 평균 맞아봐야 뭐 할 건데 그거. 그래 맞지도 못할 거고. 그래 맞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60점대 맞으면 돼 그냥. 평균이. 1차도 마찬가지, 2차도 마찬가지. 그 정도 맞게끔만 해가지고 골고루 가져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수험 준비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하여튼 7, 8월 달은 다시 이제 기출문제 이제 다 풀었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그거만 풀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더 풀어야 돼요. 회차별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해가지고 다시 또 풀어야 돼. 계속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그 지문들을 거의 익히셔야 돼. 완전히. 딱 보고 바로 답이 나오게끔 바로 뭐가 틀렸는지. 특히 우리 과목은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야 돼. 그러니까 풀 때마다 자기한테 오는 게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집 다 들고 오셨죠? 예상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집도 들고 오셨죠? 요약집. 요약집 같이 참고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 항상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이론이 돼야 돼요. 이론이. 물어보면은 대답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암기가 돼가지고 거의 애우다시피 해가지고 말이 나와야 돼. 어차피 본고사에서도 그거 새로운 문제거든.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특히 우리 과목은 모의고사 이렇게 보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죠. 예. 그러나 아직 암기가 좀 덜 돼서 그래요. 좀 더 애워야 돼. 더 확실하게 딱.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이제 그 이상하게 친 거 그거 다 어쨌어요? 그 문제 그거 찢어버렸죠? 뭐 이거 뭐 이거 점수 이거 뭐 확 찢어버렸죠? 찢으면 안 되고 그거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그냥 공부를 다시 읽고 틀린 거 공부하고 틀린 거 공부하고 맞춘 것도 그냥 맞췄잖아요.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점수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은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많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60점 정도 뭐 한 그 정도 나오면 잘한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험 가면은 한 8점 나와. 지금 시험 쳐도. 에이? 아시겠죠?
일단 뭐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지? 자, 하여튼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보나마나. 자, 그러면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에 요약을 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바로 풀게요. 항상 개념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거기 3페이지에 기본 개념이라고 나옵니까?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 확실하게 대답하시고, 네, 최대한 수업 시간에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랑 성격이랑 구성이랑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은 우리 시험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매년 나온 건 아니고. 개정된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매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혹시 모릅니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목적은 다른 게 할 게 없다. 그냥 이 목적만 외우면 돼요.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공인중개사 업무, 이게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인 것이에요. 최대한 외웁니다. 두 번째는 그 전문성 제고. 이때 말은 그는 요 앞에 걸 다 의미한다 보시면 돼.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얘기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이바지. 좀 틀린 이상하지. 국민경제 이바지. 이상한데 국민경제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바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 되겠죠? 국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 2차 목적, 간접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그냥 요것마다 외우면 끝이에요. 공부가 할 게 없어. 그냥 아시겠죠? 자, 관련 규정을 볼게요. 관련 규정이라면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공인중개사의 개업의 의무, 대표적인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규정되어 있냐 하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가 있죠. 이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도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에 뭘 작성한다 했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거의 한 문제짜리죠. 그 다음에 이제 14조에 보면은 법인의 겸업 업무가 있어요. 겸업. 14조에 6가지 업무 있죠. 그래서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도 요거와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격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업계에 종사 못한다 해가지고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또 일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지 뭐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교육.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니까 일정하게 또 뭘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 말은 적법하게 중개업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라 이 말이에요. 대설 등록에 관한 내용들이 요 규정과 관련돼 있다 이 말이고, 국민경제 이바지, 요거는 이제 경제니까 아무래도 돈입니까? 돈이 되겠네, 돈.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실비와 관련된, 중개보수 실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보시면 돼요. 이 관련 규정.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아닌 거 있죠. 요게 목적이잖아, 그죠? 목적이 아닌 거를 대표적으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면 목적이 아니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이렇게 나오면 목적 아니겠지. 개업 공인중개사랑 공인중개사랑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랑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적혀지는 게 목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하면 목적 아니고,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목적 아닙니다.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겠죠. 근데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목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라 되어 있는 업이라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부동산 중개 업무. 무가 들어가면 이 목적 아니에요.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규제하겠다. 적절하게 규율하겠다. 목적이 아니겠지.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뭐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 좋은 말인데 한데 목적 아니죠. 거래질서 확립하겠다.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는 목적 아닌 거를 외워야 됩니까? 목적을 외워야 됩니까? 목적을 외워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 목적 아닌 걸 외우고 싶다고 외우세요. 그러면
더 적어줄까 이게 여기다가 목적 아닌 거 많은데 목적 아닌 거 외워보실래요? 자, 목적 아닌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우라? 목적 외우면 끝이에요. 목적하고 틀린 말은 다 목적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다 외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마지막에 얘기해 보라고. 목적을 최종 목적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렇게 봐봐 나와야 돼. 봐봐. 공신력 제고 무슨 공신력? 아닌 걸 외웠네. 아닌 걸. 그러니까 아닌 걸 외웠구만. 자, 하여튼 외우세요. 되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격. 빨리 안 눌렀네. 시키는 바람에 나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공인중개사 법의 성격은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법이네.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해가지고 기본법이에요. 일반법이라고. 모든 사람, 상황, 장소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특별법인데 뭐에 대한 특별법?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돼요. 중개에 대해서는. 그럼 중개사법이 없으면은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뭘 먼저 적용하겠어요? 민법 아무래도 앞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상법. 왜? 상법을 먼저 적용시키지. 왜? 개업은 상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상법. 상법에도 없으면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을 적용시키지. 되겠죠? 법 적용 우선순위 중개사법, 상법, 민법 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법이라고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요. 등록관청과 개업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고요. 개업과 의뢰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예요.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합법. 자, 그런 법들을 사회법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사만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자, 그리고 구성을 볼게요. 구성은 법률이라는 게 있죠. 모든 법이 법률. 법률은 어디서 제정합니까? 어디서? 국회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죠. 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 이 시행령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명령이라고 하시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각부 장관이 만듭니다.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법률은 몇 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법률은?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7개의 장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네.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1조는 목적이었죠, 아까. 그러면 51조는 뭐예요? 과태료. 물어볼 거 기다리고 있었네. 이래 바로 대답이 나오나? 물어볼 거 기다리고 있었네, 그죠? 51조는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은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예요? 38조고. 자, 38조 이상이 나왔네. 38조. 그 다음에 여기는 29조네, 29조. 글자체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바뀌어가지고 이게 쫓기려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은, 그러면 요 세 개, 51조, 38조, 29조를 합치면 몇 조? 118조죠. 계산이 그래 안 돼. 계산이 갖다 줄 뻔 했네, 진짜. 51조, 38조, 29조는 118조죠. 118조, 118개. 118조 조문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40문제로 나와요? 28문제 정도 나오죠. 한 70%. 뒤에 12문제 정도가 뒤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28은 대체적으로 70% 나와요. 작년에는 22문제가 나왔는데, 작게 나왔는데, 한 70% 한 28문제가 나오면 몇 문제 맞춰야 돼? 다 맞추면 제일 좋지. 다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한두 문제만 틀려야 돼요. 뭐 법령 파트에서 5개, 6개 틀렸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법령 파트에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 다 맞추겠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법령 파트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죠? 규정이 돼 있죠? 시행령에는 사항 기준, 등록 기준. 자, 시행규칙에는 서식, 절차. 서식은 다 시행규칙입니다. 별지 서식. 그 다음에 절차 같은 거 다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지.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 개념으로서. 자,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목적에 관한 문제. 페이지, 문제집 10페이지. 자, 1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1번에 재정 목적이라고 돼 있죠. 목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네. 자, 기획 보니까 부동산 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돼 있네. 목적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부동산 업이 아니고 뭐 중개업이 돼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글자 하나하나까지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업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이고, 전문성 제고는 목적 맞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 공신력 제고는 아니죠? 국민경제 이바지는 맞네, 그치? 풀 수 있겠죠? 목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목적이. 목적 같은 거 좀 냈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인데, 자, 용어 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지 먼저 볼게요. 4페이지부터 용어 정의는 우리 법제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 반드시 1번 문제로 보통 물어봐요. 1번 문제로. 작년에 1번 나왔었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 작년에도. 몇 개의 용어가 있습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5개? 6개입니다. 6개. 자, 용어 정의는 6개의 용어인데, 요거, 자다가도 이렇게 막, 옆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딱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용어 정의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합니다. 용어죠. 자, 첫 번째 용어가 중개라는 용어죠. 중개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중개 대상 물이 나와야 됩니다. 중개 대상 물에 대하여 이 말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알선한다 이 말이에요. 알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는 뭐예요? 알선이에요. 알선. 알선하는 게 중개지. 그죠? 알선은 다른 말로 뭐랍니까? 알선은 다른 말로 이제 소개라든지 주선이다, 흥정이다, 교섭이다, 조정이다 뭐 이런 말이겠지. 뭐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한 것이지, 중개 대상 물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는 중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기업이라도. 그러면 이 중개 대상 물건은 우리 법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몇 조? 3조에 있어요. 3조. 우리 법제 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까 1조는 뭐였어요? 목적이죠. 2조는 용어 정의, 3조는 중개 대상물. 그럼 1조가 뭐고 2조가 뭐고 3조가 뭐고 시험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애워야 되나 이러면서 애우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애워지잖아. 그죠? 1, 2, 3조까지는 애워집니다. 그러면 5가지 물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는요? 토지 올라갔네. 그죠? 자, 세 번째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양재단. 희한하게 됐네. 이거는 컴퓨터 그거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틀려. 이 글꼴이 없는 거지, 이 컴퓨터에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어요. 프로그램하고 상관있지. 자, 이래 저거 다 알죠? 자, 요거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한 것이죠. 5가지 물건이 아니라면 중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외워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토건이 깐 거. 이 위치가 맞는 토건 입간 거. 요 위치가 맞는 동그라미 위치가 맞는 거예요. 예. 요거 토건이 깐 거. 동그라미 저거 없애려고 이제부터 없앨 거예요. 요거 별 반응도 없고 이거. 자, 하여튼 자, 내년에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볼 거예요 또? 안 볼 거잖아. 그죠? 보러 오지 마세요. 자, 거래 당사자 같으면은 우리가 매매다 그러면은 매매다 같으면은 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도인이랑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 임차인. 마음에 안 드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런 사람들 있죠.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매수인하고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부릅니다. 알고 있죠? 예, 이렇게 기억하고. 자, 매매교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요걸 우리는 중개 행위의 대상이에요. 개업이 하는 중개 행위의 대상이죠. 요걸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부르죠?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 합니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리고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죠. 계약. 맞죠? 그래서 중개행위는요. 개업이 행하는 중개행위는 이러한 매매교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예요. 맞죠?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지. 중개행위 자체는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매매교환으로서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까? 매매교환은 소유권, 임대차는 임차권. 그 밖의 권리에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유물권이겠죠? 담보물권으로서는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지 않겠지, 그지? 그다음에 채권으로서 등기된 판매권하고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권리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용어 가볼게요. 그 다음 용어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요. 뒤에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실에 게시한 자. 틀렸어요. 자격증이 어디든지 간에 일을 하는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득한 상태면 다 공인중개사죠.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이 되겠네, 그죠? 예.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 했어요? 저 법이 되겠지. 그러면 저 법, 대표적인 저 법은 외국법이라고 나와요.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했다. 그러면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같으면 이제 느낌이 좀 오죠.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통 사람 아니죠. 근데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 이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내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게 마음 먹고 독하게 1년 동안 바짝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 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간도 모자라고 하여튼 자꾸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하여튼 올해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독하게 해가지고 여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합격자 시험 당일날 보통 발표가 나죠. 시험 당일날 보통 알 수 있죠. 자기가 시험지 가져올 거 아니야. 시험지 가져와가지고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알 수 있다고. 그러면 학원에 자기 합격했다고 미리 전화하세요. 합격했다고 미리 전화하라고 학원에다가. 학원에서 전화했는데 막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끄는데 전화기 꺼져 있어 그러면 힘든 줄 알고 있을게요. 전화기 끄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학원에 미리 전화하세요. 합격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돼요.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줄이면 이제 의뢰 보수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의뢰 보수 중개업. 줄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었을 때 이 법상에 중개업을 한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빠지면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소유자가 오겠지 뭐. 소유자가 그 집주인이니까 소유자가 오겠지. 그리고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 대리인이 오겠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이 오겠죠. 같은 사람이에요. 알아두시고. 이때 의뢰가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는 판례지. 일방 의뢰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의뢰가. 자, 요거를 좀 길게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합의라고 합의. 개업과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그러니까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죠? 요 합의예요. 요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네 글자로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그러면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옛날에는 법률행위? 그러면 사실행위. 그러면서 바로 꼬리 내리고 그러더만. 요새는 막 법률행위? 그러면 넌 동그랗게 뜨고 법률행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요. 많이 늘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처음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막. 근데 지금은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간에는 잘 몰라요. 자기 실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근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자,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면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개계약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된다. 일정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자,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거만 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닌 거죠. 되겠죠? 보수를 안 받고 중개는 가능합니다.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도 되겠죠? 뭐 내가 안 받은 거지 뭐. 안 받아도 중개 가능하고 중개한 것은 맞아요. 그죠? 보수를 안 받은 것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안 받았다고 이 법 적용 안 됩니까? 다 적용합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이 법 적용됐죠. 보수 자기가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수 안 받으면 위반돼도 됩니까? 보수를 안 받아도 보수를 안 받고 했으면 중개한 거잖아. 그죠? 그래도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확인 설명 다 해야 됩니다. 다 이 법 적용받는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 첫 번째 정의한 중개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에 알선까지 들어야 돼요. 중개재 상물부터 알선까지 들어야 되겠죠? 자, 이때 하는 중개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중개한 거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를 알선해 줬다. 그것도 중개한 거예요. 이거 판례 두 가지 알아두시고.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리 목적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에 관한 내용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업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중개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왜? 효수 반복성이 없으니까. 근데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 했다. 중개한 겁니까? 이건 한 거죠? 왜? 간판을 내걸었다는 얘기지. 왜 걸었어? 간판 왜 내걸었어요? 계속 하려고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묻어있기 때문에 판례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누구예요?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누군데? 무등록이지 뭐. 무등록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한 겁니까? 한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무등록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한 거예요? 한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지.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개업은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을 했죠? 그럼 다 한 거예요. 중개업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하고 했으면 적법 중개업이겠지. 등록 안 하고 했으면 불법 중개업 무등록이지 뭐. 처벌되겠죠, 무등록은. 무등록 중개업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3이에요. 맞죠? 근데 무등록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등록이 의뢰받았고, 의뢰에 대하여 보수를 안 받았어. 그냥 중개를 억울했다. 중개한 거예요?
잘 못 들었고. 다시 특별히 다른 동네 가면 절대 안 해줘요. 무조건 한번 하면 끝이야. 근데 이거는 울산에 특히 이거 특별히 한번 합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자 무등록이 잘 들으세요. 의뢰에 대하여 의뢰 받았어요. 근데 보수를 안 받았다고. 근데 중개를 업을 했단 말이야. 중개업 한 겁니까? 어? 안 했습니다. 중개업 한 게 아니라고. 왜? 보수를 안 받았다잖아요.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근데 보수를 안 받았다고. 그럼 중개업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으면 일단 중개업 안 한 거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무등록이라도.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를 한 거 맞지? 무등록 중개했습니까?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한 거 맞잖아.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처벌됩니까? 안 돼요. 어? 처벌되냐고? 안 되지.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처벌 기준이 있어. 3대3이라고. 근데 무등록 중개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어요. 돈을 안 받았잖아. 하여튼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은 3대3이에요. 근데 무등록 중개는 없어요. 처벌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런 게. 자, 여기까지 되겠죠? 중개업. 자, 그 다음 누굽니까, 이제? 개업이죠?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 항상 기억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예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이래 나왔다. 맞습니까? 어? 틀렸어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맞습니까? 업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감정을 넣어서 문제 풀면 안 돼요. 업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 아시겠죠? 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업 중인 사람 업 안 하죠? 입 안 하죠? 근데 그 사람 포함시켜줘야 돼. 등록증 살아있기 때문에. 업무 정리 중에 있는 사람도 업무 안 하죠? 근데 등록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줘야 돼. 그런 사람도 포함시켜주려면 여기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렸겠죠? 누구 때문에? 어? 누구 때문에? 부칙 때문에. 돌이 세게 튄다. 맞을 뻔했어요, 이 돌을. 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는 부칙 때문에 안 돼. 부칙은 여러분들, 부칙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칙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근데 개업은 맞습니까? 맞아요. 희한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는 안 돼요. 근데 개업은 맞아요.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걸 조심하셔야 돼. 그거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 예, 자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고.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고. 자, 종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에요. 자연인이죠? 여러분들. 자격 취득할 거죠?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라 불러요. 되겠습니까? 종별. 자,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누굽니까? 아까? 이게 부칙사행 기업이잖아.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칙사행 기업을 부칙사행 기업 이래내면 안 되고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법제 7638호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 그걸 틀리게 내세요. 알겠죠? 자,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할 때 그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칙입니다. 편의상 부칙. 자, 법인을 만들죠. 그 다음 등록했다. 누굽니까? 법인이 기업이지 뭐. 자, 요 세 가지 기업 유형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종별이에요. 종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알고 있죠? 특수법인. 자, 대표적으로 농협이다,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되겠죠? 요거 특수법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소속입니까? 소속이 작년에 시험에 답이었잖아요. 소속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있고요. 여기다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이에요. 법인의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이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소속에는. 그러니까 요 사람만을 말한다, 요 사람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틀렸죠? 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만 포함되는 거야. 자격증이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소속으로 보는 거지.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뭘로 보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은 뭘로 보는데? 보존으로 볼까? 아닙니다. 보존이 아니에요. 그 보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야 돼.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 포함. 그래야지 보존이 되는 거지. 아니고 그냥 임원 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존이라 안 부르고 그냥 임원 사원이라고. 아시겠죠? 보존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들은 소속으로 보고 소속에 포함시켜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나왔다 보세요. 보세요. 법인의 임원 사원인 자 포함. 이렇게 나왔 지문에. 맞습니까? 이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인 자 포함. 틀렸죠? 임원 사원 다 포함, 다 소속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소속이라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격증 있으니까 뭐 하겠어? 중개 업무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업무 보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조는 누구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자격증 없죠? 소속돼 있죠? 직원입니다. 자격증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겠어? 현장 안내 하겠지. 일반 서무 하겠죠. 이런 업무들이 무슨 업무인데? 단순 업무라 부르잖아요. 그냥 업무 보조하면 틀렸어요. 단순히 들어가야 돼. 단순 업무. 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소속돼요. 틀렸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돼요. 현장 안내까지 괜찮은데 뭐. 및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못하잖아, 그런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최근 신설된 게 있잖아, 그죠? 현장 안내 등 업무 보조 시 보조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보조인을 미리 고지해야 되죠. 어떻게 하고 출발하래? 보조원 출발합니다. 보조원 출발합니다 하면서 출발해야지. 아무 말 안 하고 막 입이 무거워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출발했다. 그러면 얼마 내야 돼? 500 내야 돼요. 500만 원 같아요. 입이 무거우면 얼마?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 여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이 무거우면 얼마? 500이라고. 그 개업도 같이 500이에요. 그 개업도 같이 500이라. 근데 그 개업은 면책 규정이 있잖아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 그러면 제외.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뢰인이 나쁜 의뢰인이 니 언제 얘기했어? 이러면서 니 보존 얘기 안 했다. 니 언제 얘기했어? 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블랙박스를 틀어주라고. 블랙박스를 블랙박스 틀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게 신설됐으니까 나올 수 있어. 알아두세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자,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판례는 항상 좀 기억하셔야 돼요. 5페이지의 제일 위에 중개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에서 1번 법제 2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겠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2번도 보세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는 거.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은 중개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로서 첫 번째, 중개 행위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쌍방울에 일방울에 다 포함된다 이 뜻이겠네. 자, 2번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개업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이게 중요한 거죠.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가서 중개업에 관한 판례를 한번 볼게요. 밑에 6페이지 제일 밑에. 자, 1번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기로 어떻게 했어? 약속 요구하는 데 그쳤네, 그죠?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번도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셉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해당한다 이 말이지.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면서 그죠? 뭐 잘랐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오른쪽에 3번에 보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네.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하죠. 4번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계약 체결하고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죠.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없겠죠?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근데 5번에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1회 중개를 하고 그 앞으로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고. 자, 6번에 보니까 일반인이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된다 이 말이겠지. 7번에 회사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복지 차원이잖아요. 특정인의 사원이 특정인이잖아요. 사원을 상대로 알선하는 것은 업이 아니란 얘기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용어 정의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통 물어보는데 1번 문제부터 막 헷갈려? 1번 문제부터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보기 5개를 다 읽었는데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으로 넘어가. 자, 2번 넘어갔는데 2번 문제를 다 모르겠어. 막 보기 5개를 다 헷갈려. 모르겠어. 그럼 몇 번? 3번 넘어가세요. 3번 넘어갔는데 3번에서 2번, 4번이랑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찍으세요. 빨리 2번, 4번 중에 빨리 찍든지 아니면 제끼든지 하여튼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서 막 선택한다고 막 2, 3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그거 빨리 가요.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고민한 것 같은데 금방 막 5분씩 지나가. 5분씩.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모르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답이 나왔어. 확실해. 그러면 그때부터 좀 긴장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쭉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돌아오면 1번에 답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페이지에 2번. 용어의 설명 틀린 것은 1번.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알선하는 것 정확하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부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자 정확하고. 3번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4번에 이게 답이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득공인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맞네. 작년에 이 답이었잖아요. 5번 보세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 맞잖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조문 그대로잖아요. 기본적으로 조문을 딱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자, 됐고. 오른쪽에 3번 문제 보세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맞습니까? 이걸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뭐 등록하고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했네.
자, 중개업은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댔잖아요. 등록 안 해도,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이 들어가면 중개업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정확하게 개념을.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 부분에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상하게 적어놨잖아. 자, 3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누굽니까? 이 부분에 의하여 자격 취득하는, 이게 맞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아니고 임원 또는 사원인 자.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죠? 5번에 중개보존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계약서 작성 이런 거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4번 해보세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이 되네. 자,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고용이 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맞고요.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이 아니다. 아니죠. 그냥 공인중개사지 뭐. 자, 4번에 중개보조원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속도 포함이 된다? 소속하고 보존하고 다른 사람인데 뭐. 틀렸죠? 자, 5번에 외국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했네. 공인중개사 아니잖아.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보세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뭐 옳은 것은 고른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의무로 하는 자. 기업이 누굽니까?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로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니은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보수를 받을 것을 단지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네, 그죠? 그런 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 디귿 거래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 취득 알선하는 행위, 이거 중개에 해당하고. 자, 리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행위는 아니죠. 중개해준 거 아니잖아. 쥐가 직접 거래한 거지. 방문한 임차인하고 직접 거래한 거네. 중개행위 아니죠? 네, 맞는 말이죠. 4번이고 6번 보세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공매, 법원의 경매 같으면은 공개매각 절차 요거 통화이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1번에 옳은 지문이네. 자, 2번에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이거 권리금이잖아. 권리금은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거는. 왜 해당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되겠죠? 자, 3번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전세 계약을 알선을 해주는 행위, 요거 중개에 해당합니까? 아니지요. 단 1회니까. 4번에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마늘. 자, 마늘이 없다 하더라도 마늘이 없어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매매교와 임대차만 적어놓으면 안 돼.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친절하게 만이라고 적어놨네 또.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 적용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럼 돈 안 받으면 뭐 마음대로 적용 안 받습니까? 돈 안 받아도 중개행위 맞잖아. 이 법 적용 받습니다, 그대로. 아시겠죠? 자, 7번입니다. 중개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 맞고 사전적이면서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예요. 중개 행위 자체는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 의뢰인의 사자,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틀렸네. 신분업군이 아니잖아. 사자로서의 행위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라 중개 행위는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3번에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인으로서 하는 행위니까. 자, 4번에 중개의 3요소라고 적혀 있는데 중개 대상물이랑 의뢰인이랑 개업입니다. 3요소. 5번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죠?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8번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할 것이 아니죠.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고 개업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 아시겠죠? 1번 틀렸네 바로. 이번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 되지요? 중개한 겁니다. 중개업. 3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판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거 이거 중개에 해당하고 4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자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 한 거죠. 자, 5번입니다. 중개 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거래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쌍방 의뢰, 일방 의뢰 다 포함된다 이 말이지. 자, 9번입니다. 용어와 관련된 것으로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기억,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입니까? 임야 매매 중개 의뢰하고 보수를 받았죠. 중개업은 한 것이 아니죠. 반복 계속성이 없으니까. 자, 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거 중개업에 해당하지요. 틀렸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누굽니까? 소속 맞죠? 맞는 말이고. 리얼 법정지상권 나중에 나올 건데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죠. 법정지상권의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 개입을 할 일이 없잖아. 근데 법정지상권 설정된 법정지상권의 이전 같은 말이 뭐야? 양도죠. 양도는 된다 이 말이지.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중개와 그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좀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